이렇게 사건이 뭐 2년, 3년, 4년 가시는 분들은 2, 3년, 4년을 파산자 신분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파산자 신분일 때 직업 선택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죠. 안녕하세요. 희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법무사님, 네. 오늘 영상 제목을 보니까 네. 개인 파산 면책까지 2년, 이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정하셨어요. 네네네. 면책까지 2년이 넘게 걸리는 사건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법원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까 네. 무려 4년 5개월 걸리고 있는 사건도 있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 2년 8개월이 걸리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사례로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서울은 4, 5개월이면 다 면책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네. 이분은 2년 8개월인데도 아직 면책 결정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영상 보시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이 정말 오래 걸려서 이 신청하신 분들한테 너무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면책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재산이 있으신데 그 재산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서울 남대문에 조그만 상가가 하나 있어요. 몇 평 안 되는 조그만 상가. 이게 경매에 붙여졌는데 계속 유찰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재산 처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 뭐 2년, 3년, 심지어 4년까지도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파산관제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되는 사건들이 있고, 아니면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게 걸려서 채권자하고 이 배당받을 금액 때문에 소송이 열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또 소송이 1년, 2년 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사건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오래 걸리는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면책까지 네. 오래 걸리게 되면 사실 파산을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 때문에 그 서울 회생법원에서 이번에 그 선면책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신 건데요. 우리가 파산자 신분일 때 제한을 받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 이때 기간 동안 우리가 파산자라는 신분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건은 이 파산자 신분이 되는 기간이 짧아요. 2개월, 3개월이면 면책을 받기 때문에 파산자 길어봐야 2, 3개월이기 때문에 큰 제한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건이 뭐 2년, 3년, 4년 가시는 분들은 2, 3년, 4년을 파산자 신분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파산자 신분일 때 직업 선택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인허가 받는데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빨리 면책을 받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분들, 바로 면책을 받고 사업을 새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면책을 못 받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사건들,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법원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사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선면책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럼 이 선면책제도 시범 실시 어떤 내용이에요? 예, 선면책제도 이름 그대로 먼저 면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파산에서 면책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제도는 파산 절차가 다 끝나서 종결되거나 파산 절차가 폐지된 이후에 면책 불허가를 할지 면책 허가를 할지 결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경우처럼 이미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다 이분이 이게 다 결정이 나 있어요. 조사를 다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요 이분은. 근데 면책을 해줘도 되는데 파산 절차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때 먼저 면책 결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추후에 재산 정리 절차는 따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파산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고 중간에 먼저 면책 결정만 해주겠다. 그래서 신청하신 채무자분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적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아무 사건이나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제시하신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면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뭐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이 동시에 접수가 되니까요. 파산 신청 접수한 날부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2년이 경과한 사건일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게 이미 확인된 사건.
아니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재량 면책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건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무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을 것, 이런 조건이 있죠. 뭐 만약에 채무자가 법원에서 뭐 환가를 요구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는데 돈을 안 내고 있다.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분까지 선면책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 책임이니까. 이게 아닐 것이죠. 본인 책임 없는 사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재산처분 절차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경우, 이런 때는 그분의 책임은 아니니까 당연히 선면책 요건에 이제 본인의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앞으로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협조할 필요가 없을 것. 그분이 도와줘야만 파산 절차가 끝나는 일이면 먼저 해줄 수가 없죠. 그분이 협조를 먼저 해줘야지 끝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먼저 면책 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법무사님, 방금 네. 말씀하셨던 이 선면책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나운서님이 그 질문 주실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국에 골고루 계시기 때문에 네. 역시 이번에 발표된 선면책 제도도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실시를 한 이후에 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라든가 범위는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뭐 당연히 너무 좋은 제도니까 지방에 있는 법원들도 뭐 빠르게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이제 없어질 것 같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되게 기뻐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